최근 잇따라 발표된 통계를 보면 부산 인구 감소 상황은 심각한 수준인데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주택은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도 상당합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감염병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식이 선언됐던 코로나19 환자 역시 증가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당장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닥친 건 아니지만 최근 잇따라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부산 인구 감소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일자리도 부족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0년 된 부산 향토 기업인 YK스틸의 지역 이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 유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인구 소멸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꼽힙니다. 부산 일자리 관련 헬로티비 뉴스 보도 이후 SNS 댓글에서도 현재 부산의 현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지만 부산을 떠나야 할 생각만 계속하는 중이다. 부산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자를 전혀 우대하지 않은 분위기에 근로시간 자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19살 때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로 갔는데 부산은 임금이 낮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비싸다. 20년 전보다 더 후퇴 진행 중이라고 느껴 5년 안에 부산을 떠나고 싶다. 미래가 없어서 부산을 떠나겠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실제 부산 청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도 이런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부산 연구원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577명의 부산 청년 패널을 대상으로 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2%는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년도 28.8%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주된 원인은 72.5%가 일자리였습니다. 부산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소득이 89.9%라고 답했고 고용 안정성 52.3%,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의 유연성이 45.2%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기대가 낮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모습인데 청년들의 기대 임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부산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의사가 상당히 좀 낮아서 이게 좀 심각하게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게 좀 드러났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학력 혹은 전공가의 불일치 비율이 좀 높았다. 부산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공공기관이 40.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대기업이 27.2%로 뒤를 이었습니다. 창업도 9.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현 직장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42.3%가 현 직장의 임금 수준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2023년에는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25.3%로 급감했습니다. 부산을 떠나 타 지역에서 직장을 구한 청년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43.1%인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당장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유치하긴 쉽지 않은 상황. 중소기업이 다수인 부산에서 청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청년들의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 형태인 일하는 기쁨 카드의 적용 인원을 좀 확대하는 방안들. 부산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나고 자란 부산에서 미래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촘촘한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 역시 인구 감소와 맞닿아 있는 걸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도 상당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동구 수정동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이후 입주를 시작했지만 97세대 중 81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지난 2023년 준공 이후 전체 세대 중 80%가 아직 빈집입니다. 모두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입니다. 부산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5일 기준 1,38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말 1,402가구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분양 가격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이제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후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집계가 되는. 이를 포함해 부산 전체 미분양 가구 수는 5,994가구로 11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쌓인 상태입니다. 주요 원인은 높은 분양가입니다. 구축 아파트 가격이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치솟는 등 높게 책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 10,000세대가량의 신규 입주 물량이 더 쏟아질 예정.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미분양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이 높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미분양 물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하되고 구축 아파트의 전세, 매매 가격이 상승한 이후 분양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5일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통합 모집 과정에서 폭염 속 많은 시민이 대기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도시공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당일 긴 대기줄과 일부 청약 신청자의 접수번호 중복 수령 행위 등 무질서를 예상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사는 공급 일정을 연장하는 정정 공고문을 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 앞 2단지와 아미 행복주택 공급 일정은 9일까지 연장되고 동래와 용호, 일광 행복주택 서류 접수는 12일부터 2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접수는 현장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선정 방식도 선착순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냉동제품 보관, 소비기한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식육과 과일, 떡 등으로 제조와 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합니다. 특사경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와 형사 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백일해와 수족구병 등 감염병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식이 선언됐던 코로나19 환자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6일 오전 부산 시내의 한 종합병원. 이른 시간이지만 감염병 센터 내 호흡기 관련 진료실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스크를 쓴 환자와 보호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백이래와 수족구,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몰린 겁니다. 7월 들어 감염병 센터를 찾은 환자가 6월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이 목이 자꾸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래가 많이 섞여 나왔어요. 가래. 환자가 많으니까 많이 기다리는.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첫째 주 91명에서 넷째 주 465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인 백일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백일의 환자는 지난 7월 6일 기준 7,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0세에서 6세인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발병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호흡기로 인한 각종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거의 비어있던 음압병동 병실이 꽉 찼습니다. 시내의 한 병원은 감염병 확산 시 대란을 막기 위해 의료진을 꾸렸습니다. 또 병원 내 1인실 40여 개를 음압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외출하고 나면은 다녀와서 손을 자주 씻고 흐르는 물에 비누칠을 해서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틀더라도 수시로 자주 환기를 좀 시켜주는 것이.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도입해 10월 중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느슨해진 개인 방역, 각종 감염병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개인 위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창원시가 6일 시청 접견실에서 호주 진롱시 방문단을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렌트 설리반 진롱시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롱시 방문단을 만난 홍남표 창원시장은 2시간 국제교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창원을 찾은 진롱시 방문단은 이날 창원시뿐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벼만 푸얼셀, 창원대학교 등을 찾았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항구 도시인 진롱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창원시와 국제 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2024년 을지 연습을 위한 준비 보고회를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하고 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를 숙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주재한 보고회에는 제39 보병사단장,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상남도 실국본부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56번째를 맞는 을지 연습은 오는 8월 19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8월 22일에는 전국 단위의 민방위 대피 훈련도 펼쳐집니다. 경남의 도내 어린이집이 종이팩 재활용에 동참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어린이집 연합회와 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이른바 경남형 재활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연합회 소속 도내 1,800여 곳의 어린이집이 종이팩 분리배출에 참여합니다. 우유에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 자원입니다. 100% 재활용되면 1년에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의 식재 효과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며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 5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3층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주택 내부에 있던 2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내부 전선에서 끊어진 흔적이 발견됐고 에어컨을 켜는 순간 불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